시청자분 여동생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티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라 놀라셨나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걸러야 할 남자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언급하는 직업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생긴다거나 내 미래의 남편감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께 떳떳하게 내 남자친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여동생한테 죽어도 소개 못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무설계사입니다. 재무설계사라 어쩐지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요. 여의도 증권맨이 떠오르는 이 시대의 금융인, 이런 느낌이죠. 이거 하는 사람들 인스타나 페북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친한 사람은 아니고 주변에 애땡이라는 회사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분 고졸이고요. 공고졸.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졸이나 전문대 아니면 지방 4년제 나온 금융이나 투자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산 관리해주겠다는 문재인 똥 닦는 소리 하는 직업입니다. 이게 일종의 합법 다단계라서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형 동생 중요시하고 말끝마다 형이 어쨌다, 형이 저쨌다, 그러는 애들이 형 한번 믿고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말들, 리더십, 성공, 실패, 노력 등등 굉장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포장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요. 뭐 열정, 성공,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란다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뭐 이런 거. 이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국 100% 영업직이에요. 무슨 회사에 상이 그렇게나 많은지 맨날 상 받아. 이달의 MVP 상이니 뭐니 하면서 개나소나 매달 상을 받는데 이 회사에 상 안 받는 직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이것도 다 영업 전략이죠, 영업 전략. 그리고 얘네들은 본인이 돈이 많아 보여야지 이게 영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인스타그램에 각종 허세를 남발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재무설계 같은 태그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사진 몇 개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 졸라 웃기죠? 월급쟁이들은 머리로는 다 알아. 조만간 회사가 나를 버릴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뻔한 월급보다 이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뿐 몸은 행동하지 않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괴롭다고 툴툴대면서도 내 사업을 준비하지 않지. 왜 그런지 아나? 평범한 일상이 주는 달콤함과 매월 거르지 않고 들어오는 월급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네. 정말 명문이네요,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외제차 모는 사진 올려주고, 아니 애땡 금융이라고 태그를 쳤더니 포르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뭐 돈 자랑도 해주고, 이렇게 신입 금융인도 한번 모집을 해주고. 이거 금융인이에요, 재무설계사도 금융인. 교육받고 상받고 발표해주는 거 올려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금융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완성입니다. 제목 보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늦은 도전은 없다. 굉장히 다단계스러운 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네이버에 재무설계사 피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피해 글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직업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그리고 최근에 사건 터진 카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은 우선 경계하세요. 진짜 부자들 중에 돈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알거든요. 아무튼 팩트는요, 얘네들은 따박따박 들어올 월급도 없어요. 수고하세요. 자, 두 번째는 폰팔이, 용팔이, 차팔이, 중고차 허위딜러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팔이. 핸드폰 파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사기를 많이 친다는 거죠. 그래요. 이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는 판매자의 자유고,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 VIP 가격표라고 하나요? 가격표 도는 거, 그거 보고 사는데, 어르신들이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같은 핸드폰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공짜로 사고, 누구는 100만 원도 넘게 주고 사고, 그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거리거리에 핸드폰 대리점이 많은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호구 한 명 물면은 얼마나 풍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게 다 사기다, 폰파리들 다 양아치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단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왜 폰파리가 문제냐, 왜 사기냐 하면은, 제가 동네 폰가게 들어가 보면은 맨날 이 핸드폰이 얼마냐를 안 말해주고 한 달에 얼마 내신다, 이거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할부원금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팔면서 2년 약정하시면 하면서 얼마 이렇게 말하고 계산기 가져와가지고 몇 번 두드리다가 8만원까지 나오시는데 3년 약정하면은 6만원까지 나오시네요. 아니 씨발, 당연히 2년 약정할 거 3년 약정하면 돈 덜 내는 게 당연한 거리. 무슨 개 중신으로 하나 이 새끼야. 이렇게 할부원금은 그대로인데 매월 나가는 요금은 적다면서, 어르신들은 알아듣기 힘든만 해가면서 요렇다 저렇다 조절조절 되면은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시죠. 저는 이런 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그리고 이게 일부 매장에서만 행해지는 관습이 아니라 제가 방문했던 길거리 핸드폰 매장에서는 열에 9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부 원금보다는 한 달에 내는 금액을 강조하면서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반성들 좀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차 허위 딜러. 제가 카톡령이라고 하는 채널 구독자인데요. 이분들도 중고차 딜러신데 허위 매물에 사기당하신 분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와, 근데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시세보다 엄청 싼 매물, 허위 매물로 유인해가지고 중고차 단지에 방문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협박하고 감금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씨발 다 해가지고 결국에 뭐 한 1,500만원짜리 차를 2,500에 계약하게 하고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당한 피해자들은 잠도 못 자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백제라하고 쌍욕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이거 깽감 유도하고 진짜 이 새끼들 사람 새끼들 아니더라고요. 이 새끼들 사람인가요? 중고차 딜러가 다 이렇게 영업하는 건 아니겠죠. 카톡령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천하고 부천에서 중고차 파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냥 그쪽 문화이자 반슬인가 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용팔이 분들 요번에 그래픽카드 관련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는 뻑가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레카 보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길 다니시다 보면은 자주 널브러져 있는 게 레카거든요. 사고차, 고장차, 견인한 차. 아니 또 레카는 왜 골라야 되냐.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마치 사냥감이나 버려진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교통 법규고 뭐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차 견인해야 된다. 지금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 옆으로라도 빼야 된다. 보험사 불렀는데요? 그래서 보험사 불렀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빨리 치워야 된다. 막 소리도 지르고 폭언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차에 손대려고 해가지고 일단 차에 손을 대고 나면은 말도 안 되는 이동을 부릅니다. 사고 당사자는 경험도 없고 특히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윽박 지르면은 어쩌다 보면 이미 견인되어 버리거든요. 일단 견인하고 나면은 장비 사용료다, 작업료다 뭐다 해가지고 40만원, 50만원 부르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기가 아닌가 싶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웃긴 기사가 난 게 뭐냐면은 사고 나서 경황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기름을 훔치다 걸린 분도 계세요. 이쯤 되면 납득되시는지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 같은 사이버 레카충들 거르셔야 됩니다. 사이버 레카가 뭐냐 하면은 이제 뉴스나 각종 이슈가 된 것들을 짜깁기하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말하는 건데요. 마치 레카처럼 사건 사고가 났다 하면 불이나게 달려가가지고 물어뜯는 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나 소재, 논지를 가지고 하는 영상들보다는 타인의 사건 사고, 약점 등을 먹이 삼아가지고 성장하고 악의적이고 과장된 썸네일 그리고 제목으로 조회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들도 거르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저만의 논지와 논리로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해보면은요, 집단이라는 게요, 일부가 그런 거다 하면서 꼬리를 자르라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정말 일부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른다는 거는 그 집단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경향성이라는 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집단의 경향성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왜 저한테 직업 비하하냐고 뭐라고 하시려면은요, 시청자분 여동생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말씀하세요. 예?